여러분, 지난 4월 20일 보스턴에서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보스턴 마라톤 결승선 바로 옆 인도에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존재가 서서 관중을 맞이했거든요. 바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였습니다. 오늘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같은 날 터진 스페이스X 관련 뉴스,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까지 한꺼번에 풀어드릴게요. 분량이 좀 되니까 편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아직 T3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누르고 오시면 제가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자, 일단 보스턴 마라톤이 어떤 행사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야 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간 마라톤 대회로 올해도 3만 2천 명의 주자가 출전했어요. 피니시 라인이 있는 보일스턴 스트리트 주변에는 수십만 명의 관중이 몰리고 전 세계 방송사들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테슬라가 쇼룸을 둔 곳이 바로 그 보일스턴 스트리트 888번지, 글로스터 스트리트와 페어필드 스트리트 사이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코플리 스퀘어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1마일 구간을 그대로 통과하는 위치입니다. 즉, 테슬라는 광고비 한 푼 쓰지 않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카메라 앞에 옵티머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건 마케팅 전략으로 봐도 꽤 영리한 수였죠. 이번 행사는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진행됐어요. 테슬라가 직접 이메일을 통해 공지했는데 콘텐츠 크리에이터 소이어 머리시 X에 그 이메일을 공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옵티머스가 쇼룸 앞에서 마라톤 응원을 하고 관중들과 사진을 찍겠다는 거였죠. 로봇이 마라톤 응원단으로 나선다는 게 처음 들을 땐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스턴 현지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져요. 스타벅스, 아디다스 같은 대형 브랜드 쇼룸들이 줄지어 있는 그 거리, 한복판에 테슬라의 로봇이 손을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려면 옵티머스가 어디서 왔는지 역사를 좀 알아야 해요. 옵티머스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건 2021년 8월 19일 테슬라 AI 데이 행사였습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무대에 나와서 위험하거나 반복적이거나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할 범용 로봇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또 머스크 특유의 원대한 비전 선언이겠지 했죠. 그로부터 거의 5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로봇은 보스턴 마라톤 결승선 옆에 서서 사람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공개 행사가 있었어요. 2025년 7월에는 테슬라 할리우드 다이너 오픈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고 같은 해 12월에는 마이애미 쇼룸 이벤트에도 등장했어요. 그리고 올해 2026년 3월 상하이에서 열린 어플라이언스 앤드 일렉트로닉스 월드 엑스포에 나타났는데 당시 현장 직원들이 2026년 안에 대량 생산이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보스턴 등장이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서서히 그리고 매우 계획적으로 사람들이 옵티머스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출 빈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공장에서 로봇이 쏟아져 나오기 전에 먼저 일상 공간에서 부담 없이 마주치게 하는 전략이죠. 그렇다면 테슬라가 옵티머스 생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숫자는 어느 정도냐?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연간 최대 100만 대, 기가팩토리 텍사스에 구축 중인 옵티머스 생산 라인은 연간 10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천만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현재 테슬라가 전 세계에 파는 전기차가 연간 180만 대 수준이에요. 로봇을 그 5배 이상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니 이게 단순한 사이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게 숫자로도 증명되죠. 머스크가 옵티머스에 거는 기대감도 직접 언급된 게 있어요. 그는 옵티머스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 사업보다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별도의 자리에서는 테슬라 미래 가치의 약 80%가 로봇 프로그램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이 되려면 생산 실행력이 따라줘야 하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보스턴 마라톤 결승선 옆에 서 있는 그 로봇이 어쩌면 테슬라라는 회사의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테슬라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주주들이 세이 플랫폼을 통해 제출한 질문에 머스크를 포함한 경영진이 직접 답하는 형식인데 올해 질문 목록이 꽤 흥미롭습니다. 일반 주주들이 제출한 질문 중 주목할 만한 것들을 보면 옵티머스 V3의 공개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이 있고요. 올해 모델 S와 모델 X 생산을 연 중반 이전에 종료하면서 생긴 생산 여력을 옵티머스에 투입할 텐데 실제로 생산이 시작되는 게 언제냐는 질문도 있어요.
올해 말 기준으로 목표하는 옵티머스 생산율이 어느 정도냐, 초기에 어떤 기능을 먼저 탑재할 거냐 이런 것들도 나왔죠. FSD와 로보택시 관련 질문도 많아요. 비지도 완전 자율주행의 올해 마일스톤이 무엇이고 그게 어떻게 반복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하드웨어 3탑재 차량이 어떻게 비지도 FSD에 도달할 건지, 비지도 FSD가 실제로 고객 차량에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냐, 로보택시가 현재의 제한적 운행 범위를 넘어 언제 확장되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3오너들은 FSD V14 라이트를 작년에 올해 안에 준다고 약속받았는데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실적 발표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기관 투자자 질문도 흥미롭습니다. 네덜란드에서 FSD가 승인되어 올여름 유럽 전역 출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럽 로보택시 전략이 뭐냐는 질문, AI5 테이프아웃을 예정보다 일찍 마친 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질문도 있어요. 그리고 좀 민감한 게 지난주에 머스크가 AI5를 옵티머스와 슈퍼컴퓨터에 넣겠다고 했는데 한 달 전에는 로보택시에 넣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AI5가 차량 로드맵에서는 빠진 건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어요. 최근 NHTSA 사고 신고 건드를 근거로 로보택시의 안전 데이터를 업데이트해달라는 질문도 포함됐고, 안전검증이 가장 큰 병목이라면 안전 드라이버 제거를 앞당기기 위해 수천 대를 더 빨리 배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꽤 날선 질문도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가 비지도 FSD가 올해 고객 차량에 온다고 말할 거라는 건 대부분 예측하죠.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투명한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 게 주주들의 바람이에요. 이제 얘기를 조금 틀어서 같은 시기에 나온 스페이스X 뉴스도 짚고 가겠습니다. 4월 16일 나사가 스페이스X와 1억 7,570만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했어요. 유럽 우주국이 개발한 로절린드 프랭클린 로버를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펠컨 헤비 로켓으로 발사하는 계약인데 가장 빠른 일정이 2028년 말이에요. 스페이스X가 화성으로 페이로드를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된 데는 특수한 이유가 있어요. 나사가 로서, 즉 로절린드 프랭클린 지원 및 보강 프로젝트를 통해 착륙 단계에 필요한 제동 엔진, 방사성 동위원소 히터 유닛, 추가 전자 장비, 질량 분석기 기기를 제공하게 됐는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 히터 유닛이 핵심이에요. 붕괴하는 플루토늄으로 화성 표면의 로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인데 미국의 방사성 동위원소 기술 수출 규제 때문에 이걸 탑재한 페이로드는 반드시 미국 로켓으로 발사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선택지가 스페이스X와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로 좁혀졌고 펠컨 헤비의 가격 경쟁력 덕분에 스페이스X가 낙점됐습니다. 펠컨 헤비는 2018년 2월에 첫 발사를 했고 지금까지 11회 발사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최근 발사는 2024년 10월로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를 목성 방향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펠컨 9의 1단 부스터 3개를 변형 결합한 3코어 구조 덕분에 펠컨 9단독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심우주 행성 임무에 필요한 리프팅 능력을 갖추고 있죠. 로절린드 프랭클린 로버 자체의 사연도 꽤 기구합니다. 원래 2022년에 러시아와의 공동 미션으로 발사될 예정이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파트너십이 완전히 끊겼어요. 로버는 다 만들어졌는데 발사체도 착륙 하드웨어도 없는 상태로 유럽 어딘가 창고에 보관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나사가 2024년 ESA와 협약을 맺고 이 미션을 구제하러 나선 겁니다. 이 로버의 과학적 목표는 화성 지하 2m까지 시추해 과거 생명체 흔적을 찾는 것인데 지금까지 어떤 임무도 그 깊이까지 파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계약에 아이러니한 면이 있어요. 백악관이 4월 3일 공개한 2027회계 연도 예산안의 루세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거든요. 의회에 제출한 상세 문서에서 아예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약을 맺고 다른 쪽에서는 예산을 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머스크는 화성 도달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해왔고 우리는 단일 행성종이 되고 싶지 않다. 다중 행성종이 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미션이 워싱턴의 예산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펠컨 헤비 계약이 체결된 이상 스페이스X가 인류의 다음 화성 과학 임무를 지구에서 쏘아 올릴 로켓으로 공식 기록에 오른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스페이스X가 4월 초에 SEC에 비공개로 기업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6월 8일 주간을 목표로 IPO 로드쇼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나왔어요.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스페이스X 쪽 움직임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중 앞에 노출시키면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있고 연간 최대 1,000만 대 생산이라
전이라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 실적 발표에서 그 타임라인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고, 스페이스X는 나사와 화성 로버 발사 계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부 연결된 이야기예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